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3주간 단팥방으로 이 교재로 정리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다 보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95페이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부터 절반으로 나눠서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앞에는 쉬워. 이 단팥빵에서 단팥 부분을 같이 이제 하는 거지. 단팥 부분을 맛있는 거는 같이 먹어야지. 빵은 밀가루는 여러분이 드세요 그냥. 밀가루. 이제 여기서 뒤에 부분이 단팥 부분이다.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는 뭐 56페이지에서 오답이 있어서 하나 좀 불러드리면 거기 리을에 56페이지에서 리을 개공이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리을이에요. 리을 남편 병인으로 중개의뢰인과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직접 거래 금지 행위죠. X가 아니라 56페이지 이거는 여러분이 제보 주신 것 중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지금 없었어. 이제 오답이 있으면 좀 제보를 주세요. 앞에 부분은 혼자 할 수 있다고. 앞에 부분도 혼자 못하겠다 그러면 저 찾아보세요. 좀 상담을 해야 돼. 그러면 상담을 2차를 계속 해야 될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찾아오세요. 자, 95페이지 우리 홀수를 보는 거예요. 왼쪽에 짝수는 다 채워져 있잖아. 그래서 홀수 부분을 보는 거고 먼저 자격 취소는 필수. 자취는 부양지역에 산다.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입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또 자격 취소는 절대적. 하이한다니까. 절대적이에요.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고. 그래서 부양지역에서 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거잖아. 부정한 방법. 양이 자격증 양도되어고 여기 부 그리고 자격증 양도되어 그리고 자격증 양도되어랑 같은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 주어를 봐야 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자격증 양도되어 이따가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등록증 양도되어 주어를 봐라. 주어를 다른 사람 나오면 주어를 봐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그리고 자격정진대에 중개 업무를 한 거 자격정진대 이중소속 딴 데 취업한 거 정진대 뭐 하면 바로 취소잖아. 그리고 이 법 위반 징역 선고받은 거 레알 징역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얘도 나쁜 놈 자격 취소가 돼요. 벌금은 아니라 그랬어. 벌금은 아니고 이 법 위반 징역 선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자격 취소다. 벌금은 아니고 그래서 부양지역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뱀이다. 이게 형법 위반이에요. 중개사법이 아니라 형법 위반인데 형법 위반으로 범죄단체 조직한 거 사문서 위조 변조하는 거 그걸 또 행사하는 거 사기 횡령 배임 금고 징역 집행유예 다 자격 취소야. 벌금은 아니고 형법은 뭐가 있다? 형법은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이것도 나쁜 놈 감옥 가서 일은 안 해도 되는 거 중개사법 위반해서 금고형 그런 건 없다고. 중개사법에서는 징역 선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그리고 형법에서는 금고건 징역이건 집행유예건 나쁜 놈 자격 취소 벌금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 5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 위반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자격 취소 하이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밑에 처분권자는 무조건 누가 하는 거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무조건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작년 재작년에 뭐라고 나왔죠? 등록증을 교부한 X 진짜 치사반스 똥반스 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못한다고. 준비만 청문까지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통보해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서는 뭐를 외우시는 거냐면 자격 취소를 누가 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격 취소 누가 한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통보를 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는 거잖아.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다. X.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하는 거다. 그리고 처분 대상자,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다.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다. 소공도 자격증이 있네요. 받을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자격증이 있네. 받을 수 있고, 그냥 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못 받는다 그랬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잘 알고 있더라. 여러분은 아직 안 된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도 시험 붙으면 자격 취소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 시험 붙었다고. 이 사람은 여러분과 처지가 다르다 그랬어. 시험 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를 먼저 보면 사전 절차로 청문이 있죠. 사전 절차니까 하고자예요. 하고자가 사전이잖아. 취소 앞에 청문. 사전 절차로 취소한 그러면 틀리다고. 취소한 경우에 청문 실시한다가 아니라 하고자 사전 절차. 그리고 사후 절차에 5일장이 있죠.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빵꿀 뚫어내냐면 원래는 이게 보고였어. 보고였다가 통보로 개정됐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보고가 아니라 통보다. 국장에게도 통보하는 거다. 5일장. 장은 5일마다 열린다.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고, 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증만납은 7일. 증만납 빨리빨리 7일. 인장 변경 등록도 빨리빨리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7일짜리들. 그리고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라도 내야죠. 사유서가 있다. 모든 게 다 있는 건 뭐다? 자격 취소다. 모든 게 다 있다. 자격 정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정지면 가만히. 자격 취소인지 정지인지 잘 보시면 된다. 자격 취소가 모든 게 다 있다고. 등록 취소도 이 모든 게 다 있지 않아요. 자격 취소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청문도 있고 5일장, 증만납, 사유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제 자격 정지 다시. 자격 정지는 임의적이에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 절대적.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취소 아니면 그냥 정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이중 소속 소공이면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 6개월 받는 거죠. 그리고 인장 위반한 거, 그러니까 개공인지 소공인지 항상 주어를 봐야 돼. 주어를. 취소 정지는 주어를 봐라. 지금 소공이 위반했을 때 소공. 그리고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이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거죠.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 자격 정지. 이게 개공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 아예 설명 안 하면 아예 잘라버리는 거. 제재 안 받으니까.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하면 자격 정지고, 이중계약서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니까 둘 중 하나 거짓말, 거짓기재가 같은 말이죠.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그리고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죠. 의무예요. 그거는. 작성 교부 보조는 자격 정지가 아니지만 서명 및 날인은 서명 및 날인 또는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X.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다. 소공 때문에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구분을 해야 된다고. 누구 때문에? 소공 때문에. 작성 교부 보존은 아니라니까. 서명 및 날인은 자격 정지인데. 그러니까 소공 때문에 항상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 설명을 똑바로 안 한 건지 아예 안 한 건지도 소공 때문에. 개공은 그냥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 개공은 그냥 업무 정지, 선의가 정지. 소공 때문에 나누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개계약 이 말이 보이면 이거 시작 단계라고 그랬잖아.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중개계약 시작 단계. 소공은 관여가 안 된다. 자격 정지 아니다. 관여가 안 되는 사람. 단계가 시작 단계니까. 그리고 처분권자 똑같죠? 누가 한다는 얘기야? 자격 정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하는 거. 그 내용 똑같아요. 그리고 자격 정지는 이 별표, 표 이름이 별표에 따라서 6개월 아니면 3개월인데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작년에 업무 정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6글자니까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중소속 6개월이에요. 인장 3개월이에요.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 3개월이에요. 이중계약서 6개월이에요. 이거 서명 및 날인 3개월이라고. 금지행위, 구금지 6개월이라고. 6개월이면 3개월. 그러니까 6개월짜리를 외우고 있으면 된다. 이중금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글자니까 6개월. 다른 건 3개월이고. 한 문제가 나온다고. 작년, 재작년도 한 문제였어요. 자격정지 기간 6개월인 거 찾아봐. 박스에서. 이중금지. 그것만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처분 대상자는 소공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대상자가 더 넓어. 자격정지는 소공만.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소공 종류 두 가지. 소공이니까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계공은 안 되고 그냥 공인 중에서도 안 되고. 소공이 아니니까. 소공만 받는 게 자격정지.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그리고 사전 절차에 청문 없죠. 정지니까 청문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행한다. X. 이게 무려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다고. 등록관청은 시장구수구청장 자격정지를 못한다. 통보해라.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사후 절차는 통보 절차도 없고요. 증반납도 없어. 사유서도 없어. 그냥 정지면 가만히. 정지면 가만히.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근데 이상하게 정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증반납이 땡긴대. 뭔가 좀 캥겨서 증을 반납할 아니라고. 정지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특히 증반납 없다. 뭔가 본인들이 캥기니까 뭔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라고. 정지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됐고. 그 다음 절등치도 필수로 외우셔야죠. 97페이지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외우시는 거. 그래서 부정한이니까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거고 같은 말이 거짓으로 등록한 거. 같은 말이에요. 거짓, 부정한 방법 같은 말. 그리고 이중 등록이죠. 이중 등록. 얘는 왜 이중 등록이에요? 써 있잖아. 등록이라고 써 있잖아. 둘 이상 중개사무소 둔 거는 이중 사무소. 이중 소속 누구야 지금 방금? 이중 사무소. 3번이 이중 소속이고 요거 벗. 둘 이상 중개사무소 둔 거는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는 임등치예요. 이 차이점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중 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주는데 얘는 등록이라고 안 써준다고. 사무소 2개다 그러면 이중 사무소. 얘는 등록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무소 2개인데 등록을 다 받았다고 써주잖아. 이중 등록 절등치, 이중 사무소 임등치. 3번은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 개공이 딴 데 소공, 임원 또는 사원, 뭐 중개 보조원 취업한 거.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개공이 중개 보조원 취업한 거. 제일 많이 나왔어. 개공인데 딴 데 가서 중개 보조원 취업했대요. 이중 소속. 2군데 걸친 거. 양다리 걸친 거 절등치고. 그리고 결격사유. 등록 결격사유, 등록자 생략하고 결격사유 나오죠. 응시결격사유는 응시결격사유, 등록 결격사유는 그냥 결격사유. 선고심판, 이 단어를 보고 눈치를 채야 돼. 눈치가 조금씩 생긴 것 같아. 여러분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뭐 완전 새로운 거 아니잖아. 처음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씩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기진 않았어. 조금 생겼어. 눈치라고 말하기도 좀 창피할 정도로 조금 생겼어. 그게 선고심판 그러면 결격사유 그렇게 눈치를 채고, 한정우경 개시심판, 선고심판, 결격사유, 등록 취소, 하이한다. 파산 선고, 선고심판, 결격사유,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 선고, 결격사유.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다 충족됐잖아.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 하이한다. 선고심판 그러면 결격사유. 단어 보고 눈치를 채라. 더해보면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보세요. 집행유예는 선고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선고자를 써주면 또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집행유예를 잘 내는 거예요. 집행유예 선고자를 생략하고 집행유예 받은 경우 이것도 뭐다? 결격사유, 절등치. 모든 결격사유가 절등치가 되는 건 아니고 미성년자 그런 건 결격사유지만 절등치가 안 되잖아. 미성년자는. 그리고 이제 사망이면 개인이 되죠. 개인 사망. 법인 어떻게 해산해야 돼.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법인에서 대표자 사망은 아니라 그랬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리고 등록증 양도되어. 아까 자격증 양도되어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는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개공 주어가. 주어를 봐야 된다고.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이게 바꿔치기 취소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 따로 있고 자격증 따로 있는 거예요. 등록증 양도되어 따로 있고 자격증 양도되어 따로 있다고. 별개. 그러니까 각자 자기 거 취소해야지. 등록증 양도되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하라고. 이거 자격 취소한다 그러면 틀려요. 맡기면 안 된다 그런 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해서 또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와서 여러분이 안 틀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CF 소문자로 적어야 돼. 대문자는 광고야. CF 비교하는 거. 질문이 많아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구금지에 금지행위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는 게 있어. 이건 명초 판매에서 명의를 이용하는 거. 구금지는 다 임등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성명, 명의, 사용, 이용 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별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니까 이건 절등치잖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건 명초 판매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행위. 금지행위니까 임등치. 다른 거다. 말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야. 성명, 명의 같은 거잖아요. 사용, 이용 같은 거잖아요. 법에 따로따로 돼 있다니까.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거는 등록증 양도대랑 같은 거니까 그 양수대여 받은 사람 그 사람만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대여한 사람은 일을 안 해요.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력행위여서 둘이 같이 중개업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고 둘이 일을 하고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그러니까 그냥 말이 다르면 다른 거다. 그래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근데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그 사람에게 명의를 이용해 하는 거 명초 판매 금지행위니까 임등치. 다른 거다. 나중에 분명히 이거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그리고 네. 더 보면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 보조원 고용한 거,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를 외우는 거죠.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여기까지 외우는 거고, 소공이 아니에요. 중개 보조원이야. 그러니까 소공은 인원수 제한 없는 거예요. 소공은 100명이고 1000명이고 고용해도 상관없어. 중개 보조원만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인원수 제한이 있고 위반하면 절등치. 제재가 세다.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까지도 있죠. 그리고 업무 정지인데 중개 업무를 해요. 자격 정지인데 일을 시켜. 그리고 여기서도 오타가 있어요. 여기서도 시켜서 한 소공이 자격 취소지 또 정지는 아니잖아. 어차피 정지인데. 자격 취소예요. 취소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서 단팥빵을 다 사긴 샀는데 그냥 들고만 다녔어. 차라리 먹는 단팥빵을 사지. 그럼 먹을 수라도 있지. 이건 사기만 해서 들고만 다녔어. 들고만. 어쨌든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또 정지는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얘는 정지였는데 정지인에게 시켜서 일을 했잖아. 하면 자격 취소. 한 사람은 시킨 사람은 절등치인데. 그래서 시킨다고 하지 말자. 아니 나 시켜서 했는데 시킨 사람은 자격 취소가 아니라니까. 시킨 사람이 더 나쁜데 걔는 절등치 등록만 취소. 시켜서 한 나는 자격 취소가 된다고. 시킨다고 하지 말자. 같이 자격 취소면 괜찮잖아.
서로 큰 위로가 될 거 아니야. 야, 너도 취소냐, 나도 취소야. 근데 이거 나만 취소라니까.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더 충격적이잖아요. 3년 뒤에 시험부터 봐야 되는데 얘는 끔찍하지. 쇠가 빠지게 공부했는데 지금 자격증 날라갔대. 그 진짜. 그래서 시킨다고 하지 말자.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그리고 상습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2회 이상 그러면 2회. 이상은 여기서 딱히 의미가 없어요. 2번 업무 정지 받고 3번째니까 삼진아웃 절등치. 그래서 8번 9번은 쉬우니까 8번은 정진대 하면 취소, 9번은 상습범 업무 정지가 3번째면 삼진아웃 절등치 쉬우니까 7번까지만.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생한다고까지 외우고 밑에 결격 사유와 제재는 이거죠. 자, 개공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해요. 등록 결격 사유. 그러면 절등치예요. 예외도 없어. 그냥 절등치로 끝. 나한테 발생한 거잖아. 개공인 나한테 발생하면 그냥 절등치로 끝나요. 뭐 억울할 게 없잖아. 근데 이제 법인에서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역시 이사급은 직책이 높은 사람 절등치. 예외가 있어.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재 안 받는다. 이사급은 절등치지만 예외가 있다. 또 고용인, 소공중개보존,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잘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법인 나오면 이 사람이 이사급인지 고용인, 직원인지 직책이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소공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직책이 다르니까. 그래서 고용인, 소공중개보존, 고용인에게 결격 사유 있으면 업무 정지예요. 예외도 있고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제재 안 받는다 그 말이잖아. 예외는 이사급 고용인 2가지의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다. 근데 직책이 이사급은 높으니까 절등치로 들어가고 일단 고용인은 업무 정지고. 이거 다 외워라 이거 아니었어. 시험에는 이 3번 고용인 결격 사유만 여러 번 나왔어요. 심지어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결격 사유 절등치 이거 나온 적도 없어 시험에. 기출문제에서는 고용인만 잔뜩 나왔다고. 여차하면 그냥 고용인만 잘 보면 된다. 고용인, 소공중개보존, 업무 정지.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그것만. 됐고. 그 다음 101페이지에서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치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외울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유튜브 보다가 한번 만들어 뭐 할 게 없어갖고 유튜브 보다가 겨울철에는 뭐 하는 게 없더라고. 농구하더라고요. 농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조회수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그 있어. 그 신명호를 하고 있어. 신명호. 신명호는 놔두라고 하는 게 있어. 검색하면 나와요. 신명호. 얘가 농구를 되게 못해서 농구에서 되게 유명한 애야. 농구를 못해서 황당하게. 그래서 감독들이 얘는 그냥 냅두라고 하는 게 있어. 신명호는 놔두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농구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허재. 허재가 하는 거. 이게 불락이야 하는 거 있잖아. 불락 광고까지 찍었잖아. 그래서 얘가 불락 광고까지. 이게 불락이야. 이게 보록이야. 생각나. 허재 보다가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이게 보록이야 하는 거, 이게 불락이야 하는 거 만들어 본 건데 그냥 뭐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본 거예요. 농구 유튜브 보다가 허재가 이게 불락이야, 이게 보록이야. 이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 이게 거짓 기재 같은 말이고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은 거, 보호 만든 거, 그리고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사무소가 가설 건축물 그런 거예요. 그게 등록 기준 미달이고, 그리고 이거 이중 사무소랑 임시 중개실물은 임등치잖아.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등치인데 자기 짝꿍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실물은 임등치고,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인데 공개한 거. 그래서 이게 보록이야 만들어 본 거야. 이게 불락이야. 허재도 요즘에 안 나오네요. 아들이 사고 쳤구나 또. 큰아들이 사고 쳐갖고. 아들이 사고 쳐갖고 같이 안 나오는 건가? 우리나라는 연자자야 뭐야 이거. 왜 아들이 사고 쳤는데 아버지가 안 나와. 어쨌든 뭐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사고 친 거야. 그치?
한참 나오다가 신명호가 더 웃겨. 신명호. 쉬는 시간에 검색해 보세요. 그다음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혹시. 그리고 얘네들이 잘 나오니까 구금지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구금지가 임등치로. 근데 얘는 여러분이 안 틀리더라고. 구금지는 다 임등치인 거. 이건 여러분이 안 틀리니까 나머지들 한번 요거 빼고 잘 나오는 것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보록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주의. 절등치는 한 가지만 맞는 거죠. 등록 취소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틀려요. 절등치인데 하이한다지.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거. 등록 취소 하이한다는 안 되죠.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맞는 거. 임등치를 처음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줘요. 처음이면. 그래서 임등치가 다 업무 정지에 중복돼 있어. 처음이면 그냥 업무 정지를 줘. 예, 업무 정지 6개월을 주거든요. 그래서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고 업무 정지도 한 가지만 맞는 거예요. 등록 취소 하이한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업무 정지만 명할 수 있는 거지. 업무 정지인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는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는 거 확인 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초과 보수 금지 행위, 구금지가 다 임등치, 업무 정지 가능, 부정한 방법 등록, 절등치, 업무 정지 불가능. 답은 그래서 1번, 2번. 업무 정지 할 수 있는 거 찾아 그러면 업무 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아. 근데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거 찾아 그러면 임등치만 찾아. 임등치만. 답은 2번. 1번은 업무 정지여서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잘 보셔야 된다고.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업무 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아라. 그런 문제구나. 근데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임등치만 찾아라. 그런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 다른 거죠. 얘가 더 어렵다니까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이거는 뭐 한 해 건너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는 거는 업무 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을 것. 그런 거. 됐고. 난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면 위에 것만 잘 보면 되지. 얘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다니까. 위에 건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오니까. 됐고. 중교도를 표시를 해놔야 된다. 중교도 위에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너무 별표를 많이 칠해놔갖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별표를 칠해놓고 어떤 건 별표 2개다가 막 그다음 103페이지 업무정지. 자, 서라고 명령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고 서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서 명령하는 거. 그래서 고장중지만 잘 보면 된다. 고장나면 중지하자. 아까 고용인, 소공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으면 업무정지라 그랬잖아요. 고용인 결격사유는 업무정지다. 2개월 이내 해소를 못해야 되죠. 해소하면 제재를 안 받으니까 예외가 있잖아. 해소를 못했을 때 업무정지, 고용인 결격사유. 장, 인장이죠. 인장, 업무정지고 고장, 고용인 결격사유, 인장. 그리고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 이건 업무정지 6개월.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 이건 업무정지 3개월. 작년에 정답으로 나온 거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업무정지예요. 6개월.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은 거 업무정지예요. 3개월. 하나의 법조문에서 기간이 따로따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주의사항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걸 꼭 확인해야 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으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 따로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X. 업무정지. 거짓으로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지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는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업무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부칙상 계공밖에 없어요. 부칙상 계공은 업무 지역이 시도,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는 거다. 부산에 있는 거 중개하면 업무 정지. 누구만? 부칙상 계공만. 다른 사람들은 업무 지역이 전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칙상 계공이 업무 지역 위반한 거, 고장 중지. 고장 나면 중지하자. 업무 정지.
그거. 그다음 상습범 밑에. 자, 최근 1년 이내 나오면 상습범이고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예요.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다? 마지막 위반이 업무정지해야 된다. 업무정지 심지어 또 업무정지인데 마지막이 위반하고 있는 게 과태료래. 그럼 절등치가 아니라고. 마지막은 업무정지를 위반해야 된다. 업무정지 네 번째 업무정지여도 절등치, 절절등치 그거. 업무정지가 네 번째여도. 근데 업무정지 세 번 받았고 다시 다음에 마지막이 과태료다. 그러면 절등치가 안 된다고. 마지막은 업무정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절등치가 안 됐을 때는 가운데를 보는 거예요. 가운데 위반 횟수. 절등치가 안 되네? 그럼 이제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그래서 3회 임등치, 2회 업무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가는 거. 그래서 거기 사례원. 자, 얘네들은 이제 나중도 아니에요. 조만간에 다음 달만 돼도 여러분이 그냥 저보다 잘해. 이거 그냥 바로 알아. 얘네들은 첫 번째 거 2회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다시 업무정지니까 세 번째니까 절등치죠. 업무정지 두 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 마지막에 또 업무정지잖아. 세 번째잖아. 절등치, 삼진아웃.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세 번째니까 절등치. 업무정지를 세는 거예요. 업무정지 세 번, 다시 과태료래. 절등치 돼요? 일단 절등치는 안 돼. 왜냐면 다시 마지막에 위반하고 있는 게 업무정지가 아니어서. 이게 만약에 업무정지라면 업무정지가 네 번째가 돼서 절등치.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본시험은 안 나오는데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야. 2회 이상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고. 근데 일단 절등치는 안 돼요. 마지막이 과태료니까. 그럼 어딜 봐야 돼? 가운데. 절등치만 안 되면 무조건 가운데. 이게 가운데. 가운데가 몇 회야? 3회니까 얘는 임등치 이렇게 하는 거지. 절등치는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절등치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마지막에 업무정지가 아니면 무조건 절등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이제 가운데가, 이게 가운데잖아요. 가운데가 몇 회? 3회 임등치. 얘는 가운데가 2회. 가운데가 2회잖아. 1회 2회. 그러니까 얘는 업무정지. 어렵지가 않다고. 얘는 보세요. 절등치 돼요? 안 되죠. 업무정지가 두 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절등치가 안 되지. 가운데 몇 회? 2회. 가운데가 2회니까 얘 그냥 또 업무정지야. 절등치가 안 되면 무조건 가운데 보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딱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절등치가 안 되네? 가운데. 지금처럼 가운데가 2회면 그냥 업무정지. 되게 어색하잖아. 다시 업무정지인데 또 업무정지야? 그렇다고. 가운데가 2회면 그냥 업무정지. 얘는 절등치 안 되죠?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가운데가 이거네? 1회.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쓰라고. 다시 다음에 업무정지니까 얘 업무정지야. 가운데가 1회고 마지막이 업무정지니까 그거 그대로 쓴 거야 그냥. 가운데가 1회. 마지막 거 그대로 쓰라고. 과태료. 절등치래. 그럼 절등치야.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쓰면 된다. 이해되시나? 이거는 뭐 돼야 돼.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다음에 물론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나온 적이 있죠. 절등치인지 절등치가 아닌지에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절등치인지 절등치가 아닌지 나누는 걸로 나온 적은 있는데 다음에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나온 적은 없어요. 105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주의를 보세요. 2회 이상이면 몇 회다? 2회. 제가 2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는 합해서 얘네들을 합해서 두 번 받았다 그런 말이라고. 합해서 두 번. 업무정지 두 번에 과태료 한 번이 아니라 합해서 두 번. 업무정지가 두 번이면 과태료는 빵번. 업무정지 한 번이면 과태료 한 번. 업무정지가 빵번이면 과태료가 두 번. 합해서 두 번.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그러면 2회죠. 그리고 합해서 두 번 받은 거니까 얘는
절등치가 돼요, 안 돼요? 절등치가 안 되는 거 바로 알아야 돼. 그렇죠. 마지막에 업무 정지가 아니잖아. 그럼 절등치 안 된다고. 그럼 절등치가 안 되니까 가운데를 보는 거지. 가운데를 보면 이게 가운데인데,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야? 합해서 두 번 받은 거잖아. 2회. 가운데가 2회. 그러니까 이게 업무 정지라고. 업무 정지 법조문 표현이 이렇다니까요.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면 업무 정지다. 2회 이상이면 2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는 합해서 두 번 받은 거고 다시 과태료니까 절등치는 안 된다. 업무 정지가 많아야 두 번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절등치 안 되고 가운데를 봤더니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 정지. 나오면 그나마 이건 나올 만하다. 법조문이니까. 법조문. 그리고 사례 2. 얘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에 가끔 이렇게 나와. 어떤지 문제집에는 막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게. 자, 사례 문제죠. 최근 1년 이내니까 마지막. 이 마지막 위반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지난 건 버려버려. 최근 1년 이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위반 기준으로 1년 지난 거. 자, 다 1년 안쪽에 들어와 있네. 그죠? 처음 위반한 거 이거 2024년 8월 10일이니까 이것도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다 1년 안쪽에 들어와 있잖아. 어떤 분은 이거 1년 지난 거래요. 아유, 그거 아니라고. 6월 달이어야 지난 거지. 8월 달이면 한 11개월 된 거니까 안쪽에 있잖아. 1년 이내에. 다 1년 이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소련말을 우리가 친숙한 한국말로 바꿔야지. 번역을 하는 거야. 번역을. 그럼 보세요. 이제 업무정지 받았고 과태료 받았고 업무정지 받았네. 이 세 가지는 이미 받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업무정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두 번 받았으니까 2회 업무정지. 과태료 한 번 받았네. 1회 과태료.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업무정지 사고를 친 거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제 할만하잖아. 아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바꾸면 되지. 그럼 보세요. 업무정지 몇 번? 3번.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마지막도 업무정지니까 3번째니까 절등치. 절등치. 이해되시나요? 근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 요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최근 1년 이내니까 처음 한 거 5월 10일 1년 지났잖아. 1년 지났으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게 된다고. 얘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1년 전 거잖아. 최근 1년 이내 마지막 위반을 기준으로 1년 지나버린 건 제끼라고. 얘는 들어와 있어. 나머지는 다 이제 1년 안쪽에 들어와 있다고. 나머지는 이것만 1년 지난 거지. 그럼 또 이제 이 소련말을 한국말로 바꿔야 되잖아. 과태료 한 번 받았고 업무정지 받았고 그리고 업무정지 사고 친 거고. 그러면 과태료 한 번 받았네. 여기 과태료 한 번. 업무정지 한 번 받았네. 1회 업무정지. 그리고 다시 요거 업무정지 사고를 친 거잖아. 업무정지 이렇게 쓴 거지. 이거는 왜 안 쓴 거예요? 1년 지났으니까 빼야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거는 절등치가 되나? 안 되잖아요. 절등치가 안 돼. 왜? 업무정지가 2번이잖아. 2번. 그러면 가운데는 이게 가운데네? 몇 회? 2회. 가운데가 2회니까 이거 업무정지지. 그러니까 처음에 위반한 게 안쪽에 들어온가 1년 이내 들어왔는가 아니면 1년 지났는가 그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올 만한 거지.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마지막 위반 기준으로 1년 지난 거는 버려버려.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바꾸는 거고. 아까는 다 1년 안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이용해서 이제 한국말로 바꾸는 거고. 이렇게 바꾸면 소련말을 한국말로 바꾸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시효제도고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는 폐업이랑 상관이 없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폐업이란 말이 안 보여. 그럼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고 업무정지 사고 친 날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다른 거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이런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3년 지나도 걸리면 한다고. 그래서 업무 정지랑 자격 정지 비교해서 나온 적이 있었죠. 업무 정지는 3년 지나면 할 수가 없다. 자격 정지는 3년 지나도 한다.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업무 정지만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거고. 근데 이거 이제 소멸시효를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대전제는 폐업이란 말이 안 보여야 돼. 여기 뭐 폐업 이런 말이 보이면 여기서 문제를 풀면 안 풀린다니까. 폐업이란 말이 보이면 어디로 넘어가라?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로 넘어가라. 폐업이 보이면. 그게 이제 107페이지 그 복잡한 거 107페이지 그 빵꾸만 채울 수 있으면 다 된 거야. 우리는. 지금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지금 처음 만나보네 이거를. 정말 사놓고 아무것도 됐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왜 공부 안 하냐고 맨날 그러고. 자, 얘는 폐업이란 말이 보여야 돼. 폐업.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처분을 받고 폐업한 거, 안 받고 폐업한 거. 이 동그라미 1번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렇게 써줘. 아니면 어떤 말이 보이냐면 요거 효과. 이런 말이 보여. 효과. 처분이 효과. 이게 뭐다? 기록. 효과가 기록이에요. 처분받은 기록이 승계가 되는 거. 처분을 받았으나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효과 이런 말이 보이면 처분 받은 거예요. 자, 처분을 받고 나서 폐업했어요. 그러면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하면 효과, 기록이 승계가 된대요. 처분받은 기록이 처분일부터 1년간 폐업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상습범 때문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위반했나 세봐야 되니까 그 기록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조문이 없으면 상습범은 안 나온다니까요. 업무정지를 이미 2번 받았어. 나 너무 불안해. 그러면 폐업하면 되잖아. 폐업하고 싹 지운 다음에 다시 할 거 아니야. 다시 해도 받은 기록이 승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라고 되는 거죠. 상습범이 최근 1년 이내니까. 그래서 1년간. 자,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뭐를 계산할지는 알아야 돼. 처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그래서 1년 이하 승계, 1년 초가 승계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OX 문제를 보면 처분을 받았네요. 효과니까. 이게 기록이잖아. 업무정지 받은 기록, 과태료 받은 기록이 처분일부터 13개월 됐대요. 처분일부터 13개월은 1년 초과잖아. 1년 1개월이니까. 승계 안 된다고. 승계된다 X. 근데 9개월 됐대. 승계가 되지.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써주면 이건 틀리면 안 돼.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 기간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거 기간 계산해보라고. 지금처럼 계산돼서 나와 있으면 이거는 정말 껌이지. 1년 초과 승계 안 된다. 1년 이하 승계된다. 그리고 이제 2번.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으로도 제일 많이 나왔어. 이게. 왜냐면 나머지들은 아까 이거는 숫자가 사실 이해가 되는 거야. 상습범위 최근 1년 이내니까 1년이라고 돼 있구나. 이해가 되는데 얘는 그냥 생으로 외우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처분을 안 받고선 업무정지 사고치고 폐업했으면 폐업기간이 1년 초과되면 할 수가 없다고. 6개월이 기준이 아니라 1년이 기준이다. 업무정지가 최장 길면 6개월인데 6개월이 기준이 아니라 1년이 기준. 그래서 처분을 안 받았으면 그 폐업기간을 계산해서 폐업기간이 1년 이하, 그럼 업무정지 하는 거고 1년 초과 못 하는 거고 1년이 기준, 6개월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생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옛날엔 제가 이거 업무정지 폐업 보이면 1년 이렇게 막 외우라 그랬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기준. 그럼 보세요. 이제 폐업기간이 13개월, 1년 1개월, 1년 초과 됐잖아.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못한다고. 1년 초과니까. 9개월 됐대 폐업기간이. 9개월, 6개월 초과야. 9개월. 그런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1년이 기준이니까. 나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일을 안 했는데도 재등록을 했더니 업무정지를 한다고. 1년이 기준이니까. 1년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고 1년 초과 못하고.
1년이 기준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기간을 계산돼서 출제원이 써주면 이건 틀리면 안 된다. 그렇죠? 사례 문제가 나와서 이 기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기간 계산하는 것도 사례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는 무조건 처분 안 받은 거야. 등록 취소는 처분 받은 게 없어요. 무조건 안 받은 거야. 등록 취소가 나오면. 그러면 처분 받기 전에 폐업했고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면 등록 취소를 못 한다.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면. 왜 그러냐면 등록 취소를 받았으면 3년간 일을 못 해요. 나 등록 취소를 받았어. 그럼 3년간 결격사유여서 3년간 일을 못 하는데 얘는 등록 취소를 안 받았지만 자기가 폐업했잖아. 자기가 폐업했으면 일 안 한 거잖아요. 3년 넘게 쉬었잖아. 마찬가지. 등록 취소를 받아서 3년간 일을 못 하나. 지가 그만두고 폐업. 일 안 한 기간이 3년 초과. 3년 넘게 일을 안 했잖아. 마찬가지다. 3년 채웠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도 숫자가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다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지. 아, 등록 취소는 3년간 결격사유니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면 못 하는 거구나. 3년 채웠으니까. 그래서 처분을 안 받았으면 역시 폐업 기간을 계산해서 처분을 안 받았으면 3년 이하 등록 취소하는 거고 3년을 못 채웠으니까 3년 초과 그건 할 수 없는 거다. 3년 채웠으니까. 그건 3년이 기준.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 못하고. 그래서 폐업 기간이 4년 3년 초과잖아. 못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2년. 아니 그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3년에서 2년을 빼주는 거죠. 2년 빼줘서 얘는 어떻게 1년간 결격사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2년을 폐업 기간을 3년에서 빼주는 거잖아. 3년만 채우면 되니까. 2년 동안 폐업했고 1년 동안 결격사유면 3년간 일을 못하는 거 딱 채우게 되잖아. 그렇게 그 내용들.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되는 거다. 등록 취소는. 그래서 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죠. 3년 초과된 게 아니라 2년이면 3년에서 2년을 빼줘서 1년간 결격사유.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요 내용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올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게 한 5년 6년 연속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만 안 나왔어. 작년에 안 나온 게 되게 많아. 작년에 이상한 것들만 막 잔뜩 나와갖고 뒤에서 막 그 민법 문제만 잔뜩 9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이런 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제 불만이 그거야. 중개사법인데 난이도를 중개사법으로 조절한 게 아니라 민법을 집어넣어갖고 이게 다 같이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됐다고 작년에. 그다음 자 109페이지 행정형벌인데 행정형벌 들어가기 전에 이거 체계도만 빨리 보고선 좀 쉴게요. 금지행위 체계도 53페이지에 있는 거. 금지행위 체계도. 중개사법도 체계도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 메가랜드 사이트에 있어. 중개사법도 체계도가 있니? 저한테 그분이 보기엔 이게 체계도 같지 않았던 거지. 개무시당했어. 체계도가 있다고. 체계도야 이거. 그래서 금지행위가 체계도. 제가 답변을 하기도 참 뭐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도 좀 없어 보이긴 해. 그렇지만 이게 체계도야 우리도. 33조 1항, 2항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 이제 구금지 1항, 제유회 5가지가 2항, 1항, 2항. 1항은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되죠.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된다고. 이거는 누구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개공 등글에서 개공부터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된다고. 2항 제휴회는 중개 의뢰인도 적용이 된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중개 보조원도 적용되고 중개 의뢰인까지도 적용되고. 작년에 이거 나누는 거 처음 나왔죠. 이거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그거는 2항이다.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휴회 요거. 그리고 이제 구금지가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명의 초과 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거 중개대상물 매매로 업으로 명초 판매. 그리고 금지 증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장 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투기를 조장하는 것도 있고 조작하는 거 꾸미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증거 조작단. 다 구금지가 다 임등치는 된다고. 근데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제휴해도 3년 3천. 임등치 이런 건 없지만 3년 3천. 1년 1천, 3년 3천 나누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잔뜩 쌓여 있다고 기출문제가. 우리는 1년 1천만 잘 외우면 끝나지 그냥.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리고 여기서 포상금 주는 거 조작단과 제휴해. 조작하는 거 포상금 준다고. 투기 조장 행위는 안 준다니까.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조작단과 제휴해. 요 7개 포상금 준다.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 증서 포상금 안 준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준다. 투기 조장 행위도 포상금 안 준다. 조작하는 게 포상금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체계도에서 무려 3가지가 문제가 되고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제휴해 그 5가지만 중개 의뢰인 적용된다. 나머지는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적용되는 건 제휴해 그 5가지만.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리고 조작단과 제휴해 포상금 주고, 나머지는 포상금 안 주고. 체계도를 열심히 보셔야 되고 시험 보기 전날에는 꼭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또 왜냐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되는 게 계속 안 돼. 한번 잘 됐던 거든요, 잘 돼. 끝까지. 한번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니까 시험 보기 전날에 꼭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런 것들. 됐고. 좀 쉬었다가 좀 주무셨다가 예, 행정 형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